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금빛 기자입니다. 이 상장회사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어제 발의됐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인적 분할 이후에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대비하기 위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줘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등의 전략적 목적으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도 자사주를 취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각을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실질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만 쓰도록 해서 자사주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제 국회에 발의된 단계이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때문에 최근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교환사채 발행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이슈,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기업들은 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걸까요?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성과급 지급 등 여러 목적 때문입니다.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니 최근 이를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 교환사채, 이비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채권자가 나중에 원금을 받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혹은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교환 대상 주식은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정하는데 대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합니다. 교환 가격도 정해져 있는데 교환 가격은 증자나 주식 분할과 병합, 주식 배당 등 주식가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주가가 교환 가격 아래면 상환을 받는 것이 낫고 주가가 교환 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서 이 차익을 보는 게 나을 텐데요. 교환 가격은 현 주가보다 대개 할증돼 발행되는데 이러한 교환사채 발행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낮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회사는 가지고 있던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도 함께 하는데요.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사주를 예탁 결제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향후 소수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사주가 소각,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주식으로 교환을 요구하면 의결권과 배당권이 살아날 수 있는 잠재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잠재 물량은 살아나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 발행 대상을 우호적인 제3자로 하면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제3자가 주식 교환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서 지배주주의 백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발행 결정한 교환사채입니다. 이 각각의 회사 사정이 있고 정말 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했을 수도 있지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 발행 금액이 3천억 원이 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체 물량인 24%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데요. 특히나 태광산업은 상법 개정을 의식한 움직임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지난 2월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4% 중에서 15%를 소각하라는 주주 제안을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했고 당시 이사회도 이를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 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채 새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 조건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며 자사주 전체 물량이 24%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또 대규모 교환사채 발행임에도 조달되는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하면서 태광산업은 발행 대상자를 공란으로 둬서 금감원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정정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발행 목적도 뒤늦게 정정 공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위법하다면서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태광 쪽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LS 같은 경우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했죠. 이 채무상환 자금으로 쓴다고는 했지만 발행 시점이 석연찮았습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나 LS가 각각 호반이랑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한진칼 같은 경우 호반이 한진칼 지분을 사모아 18%까지 확대하면서 2대 주주로 오르면서 경영권 분쟁설이 제기됐고요. 또 LS는 LS 자회사인 LS전선이 호반 계열사인 대한전선과 기술 유출 분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호반이 LS 지분을 3%가량 확보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LS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교환사채 발행이 향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목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추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LS는 교환사채 발행으로 대한항공이라는 우군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LS가 자금을 투입해 한직할 주식을 확보하면 백기사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자사주는 지배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활용 방안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 이야기인데요. 소노인터내셔널은 자사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36%를 차지합니다.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있다 보니 상장 이후엔 자사주를 소각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처리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회계사는 EB로 발행하는 것은 향후 회사가 실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소각해서 없애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금들이 결국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키우기 위한 용도로 잘 사용된다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현금만 들어왔다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각하는 것보다 못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사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어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에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한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 반드시 직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의안에 따르면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곳,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 주주환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소각을 안 하고 둬서 주식수가 살아 있었는데 소각을 하면 자동으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 자체로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 이제 주주환원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회계사는 회사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면 비즈니스 환경이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자사주가 소각되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까 했을 때도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